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 에이전트 테디윤 윤PD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작년 부동산 마켓을 리뷰해보고 그리고 2023년 올해 부동산 마켓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드림부동산 에릭민 부사장님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PD님. 네. 자, 해도 하나, 달도 하나, 부동산을 움직이는 하나뿐인 강력한 딜메이커가 되고 싶은 부동산을 움직이는 에릭민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작년에 저희가 부동산 마켓이 많이 좀 안 좋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주위에서 이제 부동산 마켓이 많이 안 좋아지고 앞으로도 가격도 많이 떨어질 거다라고들 말씀을 하셔서 네. 이제 새해도 밝고 해서요. 저희가 이 분위기를 좀 파악하는 그런 영상을 제작을 해볼 거예요. 네.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점이 2023년 1월인데요. 네. 지금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현재 분위기는 여러분들도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고 계시리라 봅니다. 부동산은 현재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난 여름 이후에 거래량이 많이 줄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가격은 큰 폭은 아니지만 약간의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아마 올 한 해 지속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유지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점이 네. 올해 이제 부동산이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를 궁금해하시는데요. 네. 근데 그 점을 알기 전에 작년이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갔는지 네. 그거를 좀 아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키워드로 좀 정리가 될까요? 네, 아무래도 지난 2022년 부동산 시장 키워드는 그 경제 전반에 걸친 키워드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인플레이션과 또 이를 잡기 위한 페드의 움직임,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에 이자율 상승, 즉 연방금리 상승과 모기지 금리의 상승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 자산을 제외한 주식이나 코인, 기타 투자의 폭락을 갖다가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사태 완화,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을 국한해서 보면 지금은 많이 환율이 내려가긴 했지만 환율이 거의 1,450원 이상으로 지속이 됐었죠. 맞아요. 네. 그래서 특히 한국에서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시려고 하는 사람들의 지갑을 네. 완전히 또 닫아놨던 시기였죠. 네, 맞습니다. 네, 작년 부동산 마켓을 이렇게 보면은 상반기랑 하반기랑 온도차가 굉장히 심했는데요. 네, 그렇죠. 먼저 상반기를 좀 리뷰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지난 2022년 상반기에는 엄청난 경쟁이 있었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자율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모기지 금리가 더 오르기 전에 사려는 바이어들로 인해서 경쟁이 심해졌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해치용으로 투자가들이 주택을 구입하는 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커머셜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은행 이자가 지난해 초는 낮다 보니까 은행 이자가 거의 없는 것보다는 부동산을 투자해서 투자적인 측면에서 인컴을 늘리고자 하는 투자가들도 많이 부동산 마켓에 들어왔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로 인해서 뭐 전체적으로 아시겠지만 적게 오른 지역은 한 10%, 많이 오른 지역은 거의 30% 가까이 오른 지역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정말 그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핫했습니다. 네. 그래서 올 이 한 해 정말 바쁘겠다라고 생각하셨던 에이전트 분들이 많았었는데요. 네. 여름 들어서 절대로 생각을 못했던 에이전트의 베케이션이 시작이 됐어요. 네. 하반기로 들어가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네. 뭐 매해는 장사 없다고 페드에서 금리를 갖다 올리고 모기지 금리도 급격히 상승하다 보니까 바이어들은 이제 페이먼의 증가를 갖다가 두려워한 나머지 적극적으로 마켓에 들어왔던 바이어들이 관망세로 들어섰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바빠야 될 성수기에 에이전트가 베케이션을 가는 일까지 발생을 하게 됐죠. 네. 셀러와 바이어의 그런 입장 차이라고 할까요? 그 네. 전에는 이제 셀러스 마켓이 계속 이어졌었는데 네. 하반기로부터 뭔가 좀 바이어 마켓으로 약간 돌아서는 느낌도 좀 있었어요. 네, 뭐 아무래도 계속 반복된 얘기지만 하반기는 역시 셀러와 바이어의 팽팽한 줄다리기, 마켓이 어느 쪽으로 흐를지 모르지만 바이어는 마켓이 하락한다고 베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싸게 살려고 샤핑을 갖다가 길게 잡는 분들이 많으셨고, 반대로 셀러는 아직까지는 스트롱한 셀러스 마켓이다, 내가 가격을 굳이 내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신 분들은 가격을 갖다가 유지시키고 내리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거래량 면에서는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뭐 팽팽한 줄다리기가 올해 초도 지금 계속되고 있죠. 아, 그렇죠. 네. 이제 올해 좀 지나 보면은 어느 정도 그 줄다리기가 좀 느슨해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어느 쪽으로 마켓이 방향을 잡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그 작년에 이런 마켓을 좀 리뷰를 하면서 이자율은 연말에 들어서면서 좀 변동이 좀 있었죠. 네, 그렇죠. 보통 이자율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경우 페드에서 7차례에 걸쳐서 4.25%의 금리를 갖다가 상승시켰습니다. 모기지 금리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급격히 상승은 했지만 예상 외로 이미 선 반영됐다고 봐서 12월부터는 거의 7% 하던 모기지 이자율이 6% 초반대까지 떨어지는 현상을 또 반대로 보이기도 했고요. 올해 역시 페드에서는 금리를 갖다가 두 차례에 걸쳐서 0.5% 정도 올릴 거라고 예상을 갖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도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로 잡히냐에 따라서 조금 더 올릴 수도 있고 오히려 조금 더 내릴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집을 사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이 금리가 굉장히 민감한 그렇죠. 그런 부분인데 미디어에서 나오는 이런 금리와 모기지 금리를 또 같은 맥락으로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좀 다르죠? 예, 다르죠. 아무래도 뭐 간단히 예를 들어서 지난 11월, 12월에 거쳐서 페드에서는 1.25%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모기지 이자율은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한 0.7% 정도 7% 가까이 되는 게 6% 초반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모기지 금리는 정확히 페드 금리라고 보다는 10년 미국 국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변동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죠. 네. 결국은 근데 비슷한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